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나는 솔로 24기 옥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플러팅 머신이지, 그치? 근데 우리 옥순이가 어떤 치과의사 유튜버한테 오지게 얻어맞고 있더라고. 막 극딜당하고 있길래 이게 뭐지 해서 봤는데 보니까 이게 좀 재밌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나도 좀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나는 옥순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재밌어, 이 여자가 보면. 나는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그 희극인들의 인생을 봤을 때 그냥 재밌으면 그 장땡이란 말이야. 나는 그래서 오킹도 그냥 재밌잖아. 나 오킹 영상 아직도 한 번씩 본다니까. 그러면 뭐 재밌으면 된 거 아닌가 하는, 약간 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옥순이가 이번에 나는 솔로 싸게 나왔는데 이제 그 장면으로 이제 극딜을 맡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들고 왔고, 결국에는 이제 화제성이 있다 보니까 낯설 사기까지 이게 옥순이가 이제 회선이다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는 회사원이라고 소개를 하네, 그지? 옛날에는 뭐 이제 뭐 KT 뭐 비서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그게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 뭐 파견직이다 아니면 정직이다 이걸로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냥 회사원이다 말하고, 대학원 휴학 중에 뭐 내 꿈을 위해서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 4, 5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긴 노력의 끝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했는데, 남자 출연자 표정이 약간 좀 이렇게 왜 이런 표정으로 보는지는 알 것 같지, 그지? 여러분들도 알 것 같고, 나도 생각하는 뭐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 다시 학교로 돌아갈 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나 자신과의 약속, 도서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고,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았고, 난 순간 이 얘기를 왜 하지 싶었거든, 나도.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느꼈던 것도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옥순이는 자기의 성실함과 노력, 큰 무기다, 이걸 어필하고 싶어 했고, 그게 본인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88년생입니다라고 끝나게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보고 비슷한 느낌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치과의 성지현이라는 채널에 나와가지고 아저씨가 이제 극딜을 박는 거야. 그래도 좀 짠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근데 이 사람이 치과 의사인데, 씨, 야,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야, 씨, 어깨도 넓다, 딱 봐도, 그지? 그래갖고. 결국에는 극딜을 하나씩 봐가. 이분이 유명했던 거는 플러팅 난사를 통해서 5대1 데이트라는 걸 만든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이게 그 영혼의 듀오가 탄생했지. 옥순과 영식이는 진짜. 브라보! 난 그냥 이 두 명만 나오면 준내 재밌어, 진짜. 그래서 두 명 나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자기소개에서 알맹이를 못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위축돼 보였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뭐 노력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결과물이 뭐가 있냐는 거지. 성과는 못 얻었구나. 그리고 사람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냉정한 현실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지? 열심히 안 했다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을 했다지만 지금 사실 88년생 옥순이에게 남아있는 그 결과물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얘기하는지 아니라 다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까는 그런 느낌이긴 해. 그래가지고 도서관까지 제일 늦게 나갔고 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대학원 휴학하고, 그래서 뭐가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옥순이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근데 24기 때는 플러팅 오지게 보여줬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종 선회 때 결국 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통해 갖고 그냥 화제성만 챙기려는 거 아니냐, 사람들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컨셉을 좀 바꿨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똑같이 그 방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냐. 그 5대1이 가능했던 거는 그 사람들도 그거를 그 상황에서 몰랐던 거야. 모니터링을 한번 했잖아. 그러면 안 당하지.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희생당했던 게 영식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나는 뭐 이제 골반이 있다, 섹시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남자들이 안 넘어가지 않냐. 괜히 부록이 아니다. 그리고 섹시한 매력을 자꾸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섹시가 아니다, 섹시 호송이다, 이렇게 극딜을 받더라고. 그래서 요걸 보는 DC 반응은 88년생이면 무조건 잡아가야지. 그리고 걔 쥐뚜 내세울 거 없는 자여가 뭐 여행볼 행사하고 나대서 기분이 쥐같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뭘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하냐, 살벌하게 까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다는 얘기도 있었어. 그래서 뭔가 많이 헤맸고 집안의 뒷받침 속에서 노력을 뭐 이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뭐 슬펐다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걸 보는 사람들의 느낌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옥순이라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반응은 뭐 그렇게 좋은 여자로 보이진 않을 거야. 근데 나는 이 옥순이를 보게 되면 난 이게 좀
두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일본 드라마 같은데 클리셰 보면 항상 나오는 여자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 있어. 약간 이제 지방에서 상경한 이제 여자 있잖아. 아케미짱이 이제 넘어왔다. 아케미짱이 넘어왔는데 처음에는 뭐 신주쿠라던가 시부야 이런 데서 일하면서 도쿄에 대한 꿈을 안잖아. 그래갖고 결국엔 이 여자가 어떻게 돼? 미나토구 여자가 되잖아. 그치? 미나토구로 가면서 결국엔 그 와중에서 숱한 상처를 입고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미나토구의 사모님이 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고 좌절을 하는 이런 캐릭터가 항상 나타나잖아. 나는 옥순이를 보면 약간 미나토구 여자 이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가 생각나는 게 이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리고 옥순이가 많이 위축돼 보이는 거는 이건 실제로 사실이거든. 옥순이가 그때 나는 솔로 나오면서도 화제성이 굉장히 많아갖고 유튜브 채널 여러 가지 채널에도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옥순이가 조금씩 이게 변하는 모습,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지금 옥순이 인스타 같은 데 가보잖아. 그러면 욕이, 처음에는 옥순이도 인기 많다고 DM 1000개 쌓였다 막 이게 자랑하고 그랬던데, 뭐 실제로 이게 지금 가면 인스타 가면 1.9만 팔로우 그렇게 많은 팔로우는 아닌데 또 욕밖에 없어. 그리고 그 와중에 영식이랑 여행을 보냈대, 옥순이를. 야, 이거는 기획 정말 잘했다, 그지? 영식이랑 옥순이 여행을 보냈단 말이야. 이거는 기획력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도 욕밖에 없어. 대학교 때 도서관에 오래 남아있기.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크크크크. 직업이 뭐예요? 크크크크. 수능 몇 등급이에요? 크크크크. 이러면서 악플이 오지게 달려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난 그걸 왜 잘하냐면 내가 이번에 직모형 채널 나갔다가 그걸 내가 그대로 느꼈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 난 항상 지극적으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편이잖아.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이야기, 남자들의 편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런 불합리성에서 얘기한다 했는데, 같은 남자들이 날 준내 욕하면서 준내 까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 나 역시.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위축되게 되거든. 그래서 나도 인터뷰 되게 약간 병신같이 했잖아. 그래서 결국엔 그때 내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난 그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 난 항상 난 꾸준하게 한 번씩 병신짓을 해왔던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정말로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번에 내가 그걸 통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좀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면 뭐라도 배워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욕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내가 날 돌이켜봤을 때, 뭐 내가 한 번씩 워딩을 좀 세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할 때, 난 뭐 그것도 내 나름대로의 오리지널리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조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해가지고 내 오리지널리티가 흔들리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야. 흔들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인터뷰도 약간 좀 솔직히 붕신같이 하긴 했잖아. 그지? 그래갖고, 그것도 안 되고 그걸 통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니까 내가 흔들리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데 흔들리면 될 것도 안 되는구나. 난 그걸 느꼈거든. 그래갖고, 어차피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욕할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내가 크게 그렇게 개 병신짓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 그래서 실제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나를 이제 굉장히 막 죽을 때까지 욕하는 사람들을 내가 옛날에는 내가 찾아가서 다이다 했겠잖아. 내가 옛날에는 유튜브를 내가 팔려나면서 진짜 의외로 이제 그 선이 명백해진 걸 내가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무슨 짓을 해도 욕을 먹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흔들리지 말자, 난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 어떻게 보면 옥순이가 이 과정에 있다고 난 생각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옥순이가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 인스타그램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 채널도 하는데, 근데 뭐 하나 크게 아웃풋을 끊어낸 건 없어. 이건 마치 옥순이가 말했던 그 옥순이의 대학 생활이랑 되게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이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아웃풋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궁극적으로 옥순이에게 바라는 거는 그냐면, 아까 말했던 그 미나토구 여자 클리셰가 결국엔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에는 이게 막 예를 들어 이제 지바에서 왔다? 그러면 그 여자가 미나토구에서 상처를 안고 마음대로 안 되고 하고 결국엔 다시 촌으로 다시 돌아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평화는 자기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 남성에게 의존적인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다시 단단해져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옥순이가 이제 점점 이제 욕까지 먹으면서 이게 뭔가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마지막 단계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거야. 이 여자가 다시 이게 딱 가갖고 아키미짱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갖고 조금 더 이게 단단해지는 그런 걸 나는, 그러니까 난 이 상황이 되니까 난 개인적으로 옥순이를 난 좀 응원하고 싶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과정까지 오게 됐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런 것 같아. 옥순이가 욕을 먹는 거는 이거는 자기 행동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크잖아. 근데 사실 나는 근데 옥순이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국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아까 저 치과 의사가 말한 것처럼 컨셉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내가 보기에도 좀 컨셉을 좀 잘못 잡은 느낌이 오히려 흔들리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그게 최악의 경우라는 거야. 그것보단 차라리 더 뻔뻔한 게 나아.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좀 약간 플러팅 방식도 약간 너무 좀 싸구려 플러팅이라 가지고 그거를 잠깐 좀 진화시키고, 그것도 좀 진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클리셰의 딱 미나토구 여자 위치에서 이제 무너지는 과정까지 딱 옥순이가 와 있는데 마지막에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옥순이가 뭐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될지, 뭐 어떤 자기의 오리지널리티를 찾게 될지는 그거는 옥순이의 선택이지, 그지? 각기 사람들이 놓여진 해답에서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 다른 답을 찾아내게 되잖아. 근데 그게 어떤 해답을 찾아내든 내가 봤을 때는 옥순이가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란가? 나올란가? 근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게 보고 싶은 거지. 나랑도 좀 약간 오버랩 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지금 뭐 하나 된 게 없잖아, 이게. 욕을 먹을 거면 차라리 그냥 개같이 욕 먹고 돈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아웃풋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이 옥순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나는 좀 내 개인적으로 조금 응원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 내가 보기에도 내가 느꼈던 부분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 그리고 항상 그 드라마의 클리셰의 마지막은 그 뭔가 깨달음을 얻고 강해지는 여자로 끝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리고 나는 그 뻔한 클리셰의 마지막을 그래도 뭔가 찍는 여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보통 그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끝나거든, 보통. 그러니까 그 끝까지 좀 보고 싶은 그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 옥순이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재미없는 캐릭터로 나면 더 안 불러줍니다, 텔레비에서. 안 불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옥순이를 욕합니다. 무슨 짓이 있어도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욕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휘둘리게 되면 근데 결국에는 더 안 나오게 돼. 뭐든지. 실제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한테도 뭐 사람이 누가 뭐 다 완벽하겠어. 맞잖아. 근데 이거 대한민국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조건 죽을 때까지 패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여러분이 돌이켜봤을 때 내가 크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것 같으면 딱히 그런 것들을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런 것들에 흔들려 버리게 되니까 내 경험상은 더 병신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미움받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면전까지 오는 경우도 잘 없어. 앵가히 여러분들이 엿같이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유튜버들은 앵가히 엿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 저격이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만 아니면,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조적이다라는 말처럼 뭐 본인의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장점으로도 좀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결론이 뭐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옥순이 화이팅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랑, 여러분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오리지널리티라는 것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장황한 이야기였지만 나도 얘기해놓고 이게 나 항상 말하면 말한 대로 가잖아.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